제가 39개 노선 사업을 챕터별로 구분하면서 총점을 부여했어요. 근데 부여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진한 색은 1점, 그 다음에 라인은 0.5점, 세모는 0.25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사업비는 뭐 정해진 거니까, 노선 연장도 정해진 거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노선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좀 틀렸더라도. 근데 이게 워낙 노선에 대한 연장 차이가 너무 크고, 이거를 또 물리적으로 편집하기가 좀 곤란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크게 자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이제 구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솔로를 언급하는 것 또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틀리면 좀 어때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전망이라는 게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얘기를 할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욕을 먹을 각오도 하고 총점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별이 5개짜리가 있고요. 별이 원래 1개짜리도 있었어요. 1개짜리도 있었는데 또 지역에서의 또 여러 생각, 그리고 또 이게 또 모르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가급적 총점은 별 2개 이상에서 최대 별 5개까지 부여를 하게 됐습니다. 또 노선의 가치는 아무래도 그 노선이 서울로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목적이 뭐냐? 거점 연결이냐, 아니면 출퇴근이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거점이면, 거점을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한 업무단지, 그렇죠? 강남으로 간다든지, 이런 데로 가는 게 노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수도권인데 외곽을 통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노선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열차 운행, 뭐가 다닐 거냐? 경전철, 김포 경전철. 일단 물론 다니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지만 또 욕을 먹잖아요. 왜 욕을 먹어요? 실태가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끼죠. 자주 다니면 뭐예요? 한 번 갈 때 뭐 한 200명 타나?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경전철에 대한 매력, 느낌,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열차가 크면 좋냐? 뭐 경의중앙선, 경춘선 뭐 이런 것들이 크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경강선 하루에 40회 다니나? 한쪽 방향으로? 지하철이 시간표를 보면 되나요? 지하철은 시간표를 못 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 다음 열차 타는 겁니다. 내가 시간표를 보는 순간 그 지하철은 이미 제한적인 운행이에요. 그런 것들이 열차 운행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투입, 돈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 없으면 못 쪄요. 돈 없으면 못 찐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막대한 사업인데, 뭐 몇백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천억, 몇 조 사업이에요. 어떻게 만들 거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경부고속선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KTX 나올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못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투입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모르죠. 왜? 이거를 놓는 게 절대적인 상황인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평택 고속 구간은 여러 개 방향에서 들어오는 철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놔야 되는 노선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LH가 신도시 조성할 때 총사업비 안에 광역교통분담금이라는 것들을 걷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철도 건설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에. 그러면 결국 그 예산을 뽑아내려면 땅값을 비싸게 팔든지 집값을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예산을 맞추려면. 맞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3기 신도시, 특히 철도망에 들어가는 사업지구들은 분양가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그런 것들은 예산 투입이 용이하잖아요. 물론 단번에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거둘 근거나 상황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산 투입, 좋은 점수를 줘도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진행 속도와 예산 투입은 약간은 비슷한데 제가 봤던 방향은 그동안의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과 그동안에 한 해 만에 민원이 들어가고 예타하고 재예타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사업 중에 하나를 먼저 골라야 돼. 그럼 뭘 고를 거다? 기존에 언급된 걸 먼저 고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저는 진행 속도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지하철이 생긴다, 철도가 생긴다, 그런 걸로 주변이 좋아진다? 단정할 수 없어요. 왜?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가용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출퇴근이다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그러면 역 주변의 상권은 확연하게 변합니다. 맞죠? 만세대가 있는 주변에 여기 생겼다. 근데 천세대가 있는 주변에 여기 생겼다. 근데 주변에는 강이야. 뭐 주변은 천이야, 하천이야. 주변에 산이야. 개발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맞죠? 그럴 때 역에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상권에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주변에 뭔가 좀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전 한 해 만에 해. 군부대가 있어. 이전 한 해 만에 해. 근데 여기 들어가. 그리고 아파트가 생겨. 아파트에서 그 기피시설 이전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이전되죠. 왜? 이전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지자체장이 선정이 될 때, 선출이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약이 뭐겠어요? 그거 옮기겠다. 그거 어디로 가겠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간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뭐 주민 편의시설, 공공시설, 맞죠? 공원, 이런 것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주변 개발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노선에 갖고 있는 힘, 상황, 이런 것들을 저는 점수를 매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왜 벤더빌트는 여기에 총점을 이렇게 부여했을까? 욕하지 마세요. 제 생각인데 뭐 어때요? 책을 내는 사람이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특정한 지역을 총점을 많이 안 줬다라고. 다 주면은 무슨 책의 의미가 있어요. 선별을 해야죠. 맞죠?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하고, 제가 왜 저렇게 벤더빌트가 총점을 좁혀줬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더니, 다른 사업보다 애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점을 부여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